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서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단기 합격을 위해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기본서를 시작으로 문제풀이까지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는 공단기의 이선재 교수님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선재 교수님은 국어 교수님들 중에서 1타 강사인 만큼 정말 갓선재세요. 교수님께서 짚어주는 개념 설명과 또한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제가 시험을 보면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부했고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는 선제국어 4권,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실록 4권. 그 다음으로는 이 두 개의 개념과 문제풀이가 끝났다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를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반쪽 모의고사. 2017년도에는 반쪽 모의고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2020년도에 공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강좌명이 매일국어 술술한자라는 강의가 생겼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나침반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나침반 모의고사는 시즌 1과 시즌 2가 있는데요. 보통 국가직 시험이 상반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시즌 1이 국가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시즌 2는 지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제국어 기본서 강의를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선제국어 기본서 강의는 거의 10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강 중에서 국어 문법과 규범 파트 제1권은 대략 60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말과 글 독해는 5강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35강 정도는 문학과 사권, 어휘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제국어 4권을 총 공부를 할 때 나는 이 100강을 한 달 반 이내에 완강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루에 강의를 2개씩 듣는다고 생각할 때 50일이면 충분히 이 강의를 완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도 한 달 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총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은 기본서와 기출문제까지 완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루에 2개씩 강의를 듣긴 하지만 초반에는 대부분 국어 문법과 규범 파트 위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점점 지쳐가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저는 문법과 규범, 즉 1권과 문학 파트인 3권을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들어서 반드시 하루에 강의 2개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문법도 문학도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고 오히려 서로 다른 것에 공부를 하다 보니 뇌에 자극도 잘 오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효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본서 1권 국어 문법과 규범을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2017년도에 사용했던 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부했던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면을 보면 제가 붙여놓은 이런 포스트잇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구분되기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색깔의 포스트잇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난이도로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1단계 정도, 난도가 1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해야 될 항목들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초록색은 난도가 2단계이지만 내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표시했고, 그 다음에는 파랑색, 이건 3단계. 그리고 색깔이 진해질수록 빨간색이나 보라색, 그리고 이런 찐핑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그 자신만의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놓는 게 공부할 때 확실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빨간색 포스트잇 부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바로바로 펴볼 수 있도록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가령 밥을 먹거나 양치하거나 가끔씩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나한테 짜투리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잠자기 전에 그냥 눈으로 쭉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책을 펴볼 수 있도록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책을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제 책이 사실 조금 많이 더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어야 제가 공부했다라는 느낌? 그런 게 있고, 또 나름대로 색깔별로 표시해둔 거를 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공부했었지, 이 부분은 한 번 더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 있어서 책이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저는 공부할 때 제가 암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해 둔 게 있는데요. 뭐 모음의 순서라든지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눈에 볼 수 있게 나만의 방식으로 적어두는 게 암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문론 파트인데 의문론은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라서 당연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판서해주시는 부분들 이렇게 적어두었다가 내가 암기하기 쉽도록 이렇게 적어두었고요. 아까 제가 조금 진한 색 있죠? 보라색이나 빨간색, 핫핑크색은 반드시 내가 암기해야 될 파트인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음운 변동. 이 부분은 정말 기출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시험에 항상 나왔던 부분들은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서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눈에 익을수록 암기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표시해 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선제국어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책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 강의를 계속 듣거나 혹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다시 보고 앞으로 진전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지쳐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강박은 버리세요. 일단 내가 이 올인원 강의, 기본서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특히 그 완강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분명히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 100강짜리 강의를 30일 안에 듣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다면 어떻게든 나는 그 30일 안에 완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강의를 듣는 게 계속 밀리고 속도가 뒤처지기 때문에 무조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얘가 이해되지 않다고 해서 그 한 강의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좌절감을 충분히 느끼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 강의를 듣다 보면 국어는 이상하게 중복되거나 혹은 뒤에 강의를 들을수록 앞에 단원이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눈으로 귀로 한 번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거거든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도 있고 뭐 기출실록이라든지 뭐 선제국어의 반쪽 모의고사라든지 각 과목에 계속해서 강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정체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정말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조영어 파트도 저는 잘 모릅니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는 붙였을 수도 있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어렵고 내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예시로 내가 암기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교수님 중에 조태정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어나 국어는 똑같이 언어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아요. 그 예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습득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예시를 계속 반복해주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국어든 영어든 저는 예시를 통해서 반복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도 책이 되게 많이 더럽죠. 그냥 저는 로마자 표기법 우리가 보면은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 파트도 직접 써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썼어요. 저는 연습장에다가 쓰기도 했지만 저는 책에다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게 제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연필로 썼다가 또 뭐 지우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저는 이거는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눈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손이 부지런해야 이거는 확실히 내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네, 여러분 선제국어 1권의 마지막 파트인 고전 문법 부분인데요. 이 강의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지쳐있고 내가 지금까지 국어 강의를 뭘 들은 거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전 문법에 대해서 그냥 점프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시지만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고전 문법에서도 계속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는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훈민정음 대자원리 같은 부분은 아설순치유 해가지고 한자식 표기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밑에 한글로 써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서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설, 모음, 중설, 후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빠르게 이 표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표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문자의 운용 부분도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저는 그냥 예시로 한번 외웠어요. 이렇게 되게 글자가 아니고 그림같이 보이는데 그냥 계속 이거를 보면서 이 연서법의 예시가 문장이 이거 있었지, 늦었으면이라고 있었지, 이거는 외워야겠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시로 공부할 수 있는 것밖에 지금 책에서 없어요. 병서법도 갈바스라고 했구나. 갈바스는 게 병서법이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책에 있는 예시 활용해서 사용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국어 문법이기 때문에 이 자료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2권은 바로 말과 글 독해입니다. 제가 말과 글 독해, 즉 이렇게 문제 풀이용으로 사용했던 책들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버려서 현재 책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말과 글 독해 기본서는 강의가 5강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면 책이 얇기 때문에 금방 풀게 돼요. 그 후에는 이 책이 끝나고 나면 무얼 하냐? 바로 이어서 기출실록의 독해 문제를 풉니다. 독해는 계속 연습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기출실록을 하면서도 내 독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독해야 산다를 추천드립니다. 네, 독해야 산다는 지문이 총 3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첫 지문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문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선지 선택하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문 2개 정도는 혼자 시간을 재면서 독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독해 연습은 어떤 날은 격일로 기출실록을 풀거나 혹은 어떤 날은 독해야 산다를 푸는 등 적어도 주에 3회 혹은 4회 정도는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선제국어 3권 현대 고전문학 파트입니다. 이것 또한 책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문학도 나름대로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출문제도 있었고요. 혹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었죠. 시를 한 편 보더라도 시의 이해를 봤을 때 은율의 종류라든지 내가 이 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시의 심상이나 혹은 시적 화자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에서 했던 것만큼의 정말 많은 암기량은 아니지만 내가 문학 지문을 시험지에서 딱 봤을 때 적어도 내가 이게 어떤 문학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어에 대해서 잘 못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문학도 암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암기가 이 전문을 다 이해했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었지 라고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키포인트 중심으로 암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문학이라고 해서 감상하시는 타임이 아니에요. 단지 1권에 비해서 암기량이 그렇게 빡센 암기량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고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문학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즉 고대문학이다 보니 작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작품이 매 반복해서 선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교수님께서 짚어주는 고전문학은 충분히 아셔야 돼요. 구지가라든지 혹은 공무도화가라든지 계속해서 기출되는 고전문학들입니다. 이 고전문학 그리고 향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작품의 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문학 파트는 상대적으로 1권에 비해서 부담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으로서 학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내가 문학을 전부 알아야겠다는 강박은 버리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출문제와 혹은 모의고사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반복 학습할 거고 특히 뒤에 있을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학습을 할 건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정말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지문을 확실히 콕콕 뽑아서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들을 겁니다. 때문에 1권에서 즉 우리 기본서에서 문학 파트를 수강할 때는 일단 끝까지 완강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강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고 포기하지 않고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엔 선제국어 기본서 4권 어휘 한자 파트를 직접 책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 성어는 내가 무조건 외우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자 성어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자 성어는 강의 초반 때부터 그냥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단 한 쪽이라도 혹은 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쪽, 즉 한 장씩이라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특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너무 머리가 아플 때
그러니까 좀 멍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좀 쉬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특히 밥 먹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을 때 여기에 있는 스토리 같은 거 읽으면서 아, 되게 좋은 말이네. 갓난신고란 말이 있구나. 개가천선은 아는 내용이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봤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강박을 가지고 외우려거나 혹은 뭐 시험 보기 몇 개월 전에 한 뭐 2, 3개월 전에 외우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한자에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계속해서 이 한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어를 봤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네, 여러분. 제가 한자 성어 옆에 보면 색깔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고 우물정자를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자 성어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하냐? 저는 이렇게 한자 성어를 한쪽을 가리고 보았습니다. 가리고 보았을 때 내가 이 음가를 읽을 수 있다면 패스. 그런데 내가 이걸 보아도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물정자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두어서 내가 세 번째 보아도 모르는 건지 두 번째 보아도 모르는 건지 제 나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거나 혹은 계속되는 반쪽 모의고사라든지 나침반을 풀 때도 계속 좀 출연했던 한자 성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색깔펜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즉 이런 한자 성어는 어차피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 단어도 기출되는 것들이 결국 나오잖아요. 한자 성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되는 것들이 결국 또 한 번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책으로 보여드린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한 번 더 이겁니다. 어휘 부분은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고 따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휘 파트는 충분히 기출문제와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특히 한자 성어는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표시를 해놔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 이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한자 성어는 반드시 공부하세요. 반대로 그냥 한자 부분은 내가 너무 공부해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굳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자와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무조건 100% 다 맞아야 되지만 한자까지 다 하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과목인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마지막 특강날 한자, 즉 주요 나오는 한자들을 꼭꼭 집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정도만 보고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등 본인이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으로 선제국어 기본서 4권에 대한 공부법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수 언니의 국어공부법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공시생활을 하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자비 역할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